집에서 배우는 컴퓨터. 안녕하세요, 이컴쌤입니다. 제가 복지로에 도움 요청하세요 라고 글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제 도움 요청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제가 도움 요청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요. 자, 결과는 도움 요청, 일단은 돈은 입금이 됐습니다. 돈이 입금돼서 너무 기쁘고요. 저희가 내 유기인 기준으로 해서 돈이 입금이 되었는데 신청하는 과정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복지로에 들어가셔서 그림으로 보는 복지 세상에 가면은 이제 도움 요청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도움 요청에서 밑으로 좀 내려보시면은 복지로 도움 요청 바로 가기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을 클릭을 해서 제가 여기에서 이제 신청을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조금만 밑으로 내려보면은 이제 본인 도움 요청, 이웃 도움 요청해서 본인이 이제 직접 할 경우에는 이 버튼을 클릭을 해서 여기다가 이제 사연을 남기신 다음에 여기 작성자 정보에 대해 자세히 좀 남겨주시고 그리고 나서 동의합니다에 체크한 다음에 도움 요청하기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언제 이제 도움 요청을 했냐면요. 8월 19일, 2020년 8월 19일 날 이제 그 글을 남겼어요. 자, 8월 19일 날 글을 남겼는데 그 다음 날 8월 20일 날 연락이 왔어요. 주민센터에서 이 도움 요청을 했는지 여부를 여쭤보시면서 여러 가지 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집이 이제 전세냐 월세냐 그런 것 물어보셨고, 그다음 자동차가 있는지, 그다음 현재 수입원에 대해서 여쭤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꼼꼼하게 얘기를 하니까 통장 최근 6개월치 통장 거래 내역서를 다 가지고 오셔야 되시거든요. 예, 5분 명의로 된 통장 전부 다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럼 일단 아버님 명의로 된 통장도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럼 총 6인으로 해서 이제 들어가거든요. 개별 신청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휴직 중이시면 혹시 휴직 확인서라든지 증빙 서류도 제출 가능하실까요? 그리고 오셔서 이게 이제 신청서 자체도 가족분 자필 설명이 다 들어가야 되는 신청서가 또 따로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시면은 이제 다 같이 오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신청 서류를 또 가지고 가셔서 작성을 해 오셔야 돼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한번 내방을 좀 해주세요. 그거 통장거래 내역서 일단 이제 한번 가지고 오셔가지고 네. 예, 그거 한번 보고 이제 혹시나 추가 상담할 거 있으면 추가 상담할게요. 대출 같은 경우는 선생님 이제 신청하시면 금융정보 같은 게 다 조회되기 때문에 대출도 다 조회가 되세요. 또 그만큼 공제가 되시고요. 아, 공제가 된다고요? 네, 재산 조회될 때 그 대출 금액만큼은 또 공제가 되거든요. 아, 네. 6개월 통장 거래 내역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육아 휴직 중이거든요. 그래서 육아 휴직 중이라는 증명서랑 그다음에 6개월 통장 거래 내역서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총 거래하고 있는 은행은 전부 다 이제 서류를 다 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자주 사용 안 하는 것까지 떼가면은 수수료가 2,000원이 또 붙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제 주거래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게 6개월 통장 거래 내역서가 수수료가 없는데, 다른 것 같은 걸 거래 안 하는 곳은 다 수수료가 2,000원씩 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 쓰는 거는 좀 해지를 하고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자주 사용하는 통장만 남겨두고, 그리고 나서 이제 6개월 통장 거래 내역서 전부를 이제 가지고 이제 방문을 주민센터에 했습니다. 자, 주민센터에 방문을 했는데, 거기 가서 이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신청을 하셔도
바로 선 지급이 된다고 해요. 신청을 하시면 바로 선 지급이 되는데 선 지급하고 나서 후에 이제 검토를 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긴급 지원이기 때문에 긴급으로 먼저 선 지급을 하고 그리고 나서 후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이제 판단을 하는데 한 달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자격 여부가 미달이 되면 다시 이제 환수를 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일단 그래서 제가 이제 주민센터에 가서 그분이랑 이제 대화를 하고 일단은 저는 한시라도 좀 급하기 때문에 다음 달에 이제 나갈 돈이 좀 급하기 때문에 뭐 환수하더라도 일단은 받자라는 마음에 일단은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서류를 여러 가지 주세요. 주민센터에서 서류를 여러 가지 주시는데 이제 가족 동의서 이제 등본상에 있는 분들의 모든 가족 동의서 사인이 필요해서 집에서 작성해서 가지고 오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작성을 해서 서류 다 준비해서 이제 가서 이제 제출을 하고 왔는데 은행 왔다 갔다 하느라 좀 이게 바빠서 좀 늦게 신청했어요. 일주일 정도 있다가. 그래서 8월 28일 날 이제 신청을 했고요. 다음 날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8월 29일 날 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실직으로 긴급생계비 신청이 올라와서 좀 확인하고 좀 전화를 좀 드렸는데요. 네. 그 2천만 원 세지금이라고 받으셨었는데 현대캐피탈로 해서 또 출금이 됐더라고요. 이 내용 어떤 내용인지 확인 좀 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아, 대출 받은 거요. 대출 갚으신 거예요, 선생님? 예. 일단은 서류 제출하신 걸로는 일단 기준이 초과거든요. 그런데 일단 신청을 원하시면은 신청을 하고 혹시 기준이 넘게 됐을 때 과도하게 넘었다 그러면 저희가 환수 조치될 수 있어요. 어떤 기준이 초과가 됐어요? 금융재산 기준이 500만 원인데 일단은 제출하신 것들의 현재 잔액으로만 봐도 500만 원이 좀 초과가 되시네요. 일단은. 아,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네네. 코로나 때문에 좀 완화가 돼가지고 그 좀 70%에서 100%로 그거 뭐 공개해 주는 게 네, 그 공공공제가 있습니다. 있어서 그 이제 반영되는 거는 신청한 달에 3개월 이전에 평균 잔액이 반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기간 동안에 3개월 전에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최근에 있는 사용된 내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생활준비금으로 공제를 해드리는 게 조금 늘어나긴 했어요. 네. 이제 그래서 그거를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현재 잔액 면에서는 일단 초과가 되셔가지고 얼마 정도 일단 나왔어요? 그거는 선생님이 더 잘 아시지 않을까요? 제출해 주신 게 통장거래 내역서에 한 7월, 8월 달 잔액이 그렇게 아니 근데 그게 뭐 네네네. 평균으로 그러니까 진짜- 제가 접수는 할 거예요, 선생님. 하고 나서 다음 주 정도에 돈 지급은 해드릴 건데 네. 일단은 저희가 조사하고 공제 금액 다 뺐을 때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근데 좀 과도하게 넘으면 저희가 환수 조치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좀 참고해 주세요. 동에서는 아마 안내가 안 됐을 텐데 일단은 근데- 좀 과도하게 넘으면 저희가 또 환수 면제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 근데 부분은 좀 만약에- 이해해 주셔야 돼요. 네, 네, 환수가 됐다가 네네네. 또 다시 그걸로 해서 다시 또 접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없죠, 선생님. 환수가 됐다는 거는 기준이 초과가 된 건데 기준이 초과가 돼서 환수를 하시고 또 신청해서 또 받을 수는 없는 거죠. 아니 왜냐면 지금 네네. 최근 3개월치로 해서 지금 퇴직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금액이 초과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3개월 만약에 좀 몇 개월 지나서 계속 이제 수입이 없고 네네. 또 이제 3개월 전에 이제 퇴직금 받는 시점, 그러니까 뭐 한 10월.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면 다시 신청은 가능합니다. 근데 단 바로 신청은 안 되고 적어도 그쵸. 3개월 지나고 나서 내년 정도는 돼야지 이 자료가 없어질 거예요, 아마 선생님. 내년 정도? 그러니까 3개월 평균이라는 게 8월 달로 예를 들어 드릴게요. 8월 달에 3개월 전이면 5월 달이잖아요, 선생님. 네. 그 5월 달에 3개월 평균 잔액은 3, 4, 5월 달에 평균 잔액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2천만 원이 7월 달에 입금이 됐어요. 그러면 7, 8, 9의 죄송해요. 평균 잔액. 죄송해요. 네. 8월 달에 거를 할 경우에는 3, 4, 5월 거를 본다고요? 네네네. 8월 신청일, 신청 달의 기준에 3개월 전이 5월이고, 5월 달에 3개월 평균은 3, 4, 5월의 평균 잔액을 확인한 자료가 넘어와요. 그러면 7, 8, 9의 평균 잔액이 반영이 안 되게 되려면은 적어도 내년 1월 이후에는 신청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그렇구나. 네네네. 그러는 거구나. 일단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에서 접수를
주셔서 일단 접수를 할 거고, 네. 근데 이제 다만 일단 제가 먼저 안내를 드리지 않으면 추후에 또 문제 제기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네.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려놓고 일단은 아. 조사 결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통화가 끝나고 나서 31일에 이제 돈이 지급이 됐습니다. 와, 엄청 빨리 속사포로 막 지급이 되는 것 같아요. 긴급이라서 그런지. 그래서 제가 요거 실직 휴폐업 중환질병 부상을 당했나요? 요거 긴급복지 SOS에 대해서 올려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면은 좀 자세히 이 내용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지원이 되는지 이제 영상, 그 다음에 지원되는 금액, 또 완화된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영상을 남겼으니까 이 영상을 한번 좀 자세히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거기 긴급 완화되는 게 7월 31일까지라고 했는데 올해까지 더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좀 이렇게 완화가 돼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좀 완화가 돼서 지급을 해주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8월 31일 날 3시 37분에 복지정책과에 168만 5천 원이 입금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입금이 됐고요. 자, 네이버 검색창에 긴급복지지원제도라고 일단은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서 나오고 여기 두 번째 거 한번 볼게요. 긴급복지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생계 곤란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생계, 의료, 주거 지원 등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제 일반 재산 기준이 있고요. 여기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차감을 해줘요. 재산 산정할 때. 이 금액을 차감을 해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재산을 이제 산정을 할 때도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 비용으로 차감하는 거를 65%가 아닌 100%로 확대를 해줘요. 그래서 가구별로 요 정도의 이제 상승 효과가 커지고요. 그래서 저소득층을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활용해 정해진 위기 사유나 소득, 재산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에도 위기 상황을 종합 고려하기로 했다. 같은 위기 사유로 2년 이내에 긴급복지를 신청할 수 없게 된 한 규정도 폐지했다. 그래서 2년 이내에 원래는 할 수가 없었는데 요거를 폐지를 해서 2년 이내에 또 다시 같은 위기 사유로 신청을 또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이제 긴급복지 지원 제도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 네이버 지식백과를 이제 이용을 한 거고요. 제가 이제 올려드린 자, 고용안정지원금 받고도 생활이 어려우면 복지로 도움 요청해보세요 라고 해서 제가 이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자세히 들어보시고요. 저처럼 힘드신 분들 계시면 꼭 이렇게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좀 거리가 많다고 해서 환수가 될 수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감안하고 저는 이제 신청을 했고요. 일단 그래도 뭐 한 달 정도는 160만원 돈이죠. 160만원 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요거 168만원 사용하고 나중에 이제 환수는 이제 그 뒤에 이제 제가 또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고 나서 또 제가 이제 좀 어려울 때 또 이제 몇 개월 지나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때 또 다시 신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1차적으로 복지로에 도움 요청을 하세요. 복지로에 게시판에 요청을 하면 사이트에 이제 남잖아요. 그게 구청에서 이제 주민센터로 연락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전화가 옵니다. 자, 제가 그때 얘기 들었을 때 주민센터 갔더니 이제 망신만 당하고 왔다 그런 내용을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사실 그렇게 바로 직접 가는 것보다는 요 게시판을 이용해서 핸드폰으로도 이제 가능하니까 게시판을 이용해서 도움 요청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주민센터에 전화 오면은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서류 준비해서 이제 본인 상황 얘기해서 지원금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꼭 지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